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이거는 좀 가십거리인데 저는 이분을 지지합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하셨던 바로 그분이신데 아무도 마음에 드는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많다 이런 조사를 봤더니 그래서 저는 삼지대가 아니고 내가 일지대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사기를 올려줄 필요가 있어요. 예. 이분 성격에 이제 이준석한테 까이고 나서 결국에 이제 합당 논의가 아예 사라졌잖아요. 예. 독자 출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 내가 삼지대입니까? 무응답이 더 많은데 내가 일지대입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분이 대선 본선 끝까지 가게 하는 게 예. 우리들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안철수 후보는 제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벌써 내가 후보라고 부르네. 안철수 후보는 레이스에 나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안철수에 대해서 깊이 명상을 하다가 안철수가 왜 정치를 하는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안철수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나 뭐 하는 사람인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제까지 정치했지. 그럼 오늘도 해야지. 요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왜 정치하는지 투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새 정치가 뭔지 아직도 비밀로 하고 있지만 왜 정치를 하는지는 이해했으니까 앞으로 지지하려고 합니다. 안철수의 새 정치는 한동훈 비밀 보느냐? 우리가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거는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심각합니다. 안철수가 보여준 새 정치라는 게 실체가 아예 없었잖아요. 네. 고작 내가 기억에 남는 거는 나도 정치에 완전 관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 100명 줄인다밖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말하는 새 정치가 기존 정치인들한테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100명으로 줄이면 그건 소위 포퓰리즘이에요. 실제로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선진화 과정에서 국회의원 수를 오히려 더 늘리고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논란이 그 이번에 총선 전에 꽤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바꿔나가는지에 대한 전혀 개념 없이 딱 홍준표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슨 살인자가 하나 나오니까 사형시켜야 돼. 같은 보통 이제 좀 과대표되는 목소리들 있잖아요. 내가 저번에 지난주인가 무슨 방송하는데 지금 그 방송하고 있을 때냐라고 댓글창에 글 쓰는 사람은 불과 5명이에요. 보는 사람은 5,000명이 넘는데 그 실시간에. 그럼 그 과대표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거기 선동되는 사람들. 홍준표가 딱 그런 정치하는데 다른 형태의 홍준표예요. 안철수가. 조금 모자라는 홍준표? 근데 그래도 약간 좀 홍준표는 꼰대지만 어른 느낌이 있고 안철수는 약간 초딩 느낌이 있는 차이일 뿐이에요. 두 사람 다 똑같은 캐릭터라고.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안철수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해왔던 악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플 수준으로 달아댔다고. 예. 근데 그 말도 다 어디 갔어? 기억도 안 남지? 그렇게 안 이루어졌거든요. 내가 안철수라면 이렇게 정치 안 하죠. 근데 내가 이제 나와서 뭐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내가 왜 삼지대냐. 무응답층, 무당층이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일지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무당층은 다 윤석열이 흡수했는데요. 그러네요. 안철수 보면 요즘은 오히려 좀 짠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성공했다면 성공했고 부자라면 부자인 어디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까지 국민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모르는 채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과연 좋은 삶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출마와 심상정의 출마가 서로 균형감 있게 맞춰지는 거예요. 표 같이 좀 뺏어 먹는 건데 정치하다 보면 사실은 안철수 지지나 심상정 지지나 똑같아요. 정의당은 그래도 뭔가 좀 정당다운 느낌이 있지만 국민의당을 정당으로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안철수가 그러니까 정치를 계속하는 이유는 지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2, 3%도 지지율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 베이스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부분은 원래 반문인 사람들이에요. 국민의당 찌끄러기 뭐 등등이 쭉쭉이가 빠지고 남아서 결국 반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 기반으로 정치하니까 문재인의 악플 달면
보도로 나오고 심상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반이 반문 팸이다 보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에게 별로 안 좋은 악플을 달아야 기사에 나오니까 계속 그런 논평이 나오는 거예요. 똥파리 RT뽕 같은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주노동당 이후에 그 결을 계속 지키면서 민주당이 못하는 것들, 민주당이 등치는 큰데 못했던 것들을 주로 공략을 해갖고 요거를 바꿔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역사는 민주당이 바꾸고 있죠. 예. 우리가 그렇게 무능하다고 외치는 민주당이 바꾸고 있네. 그 민주당만도 못한 건 얼마나 무능한 겁니까? 아니 뭐 근데 지금 가장 신난 거는 자기가 3지대가 아니라 1지대라고 말을 한 근거가 아무도 마음에 드는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1위로 나타났는데 이 1위는 다 내 거야라고 생각하는 지금 착각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착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그렇죠. 비판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에 사실은 틈을 노렸었는데 윤석열이 들어가면서 이준석이 윤석열이 등장한 그 뒷 배경에 이제 배터리에 빨간색으로 끝까지 다 칠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때 더 이상 안철수의 자리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사실 안철수가 좀 토라져 있었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틈 그리고 명분을 찾아야 하는데 마침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고 봐라 국민이 나를 기다린다. 지금 이 순간을 별의 순간을 잡은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이 20%입니다. 어게인 2017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홍준표가 그보다 한 4%가 정도 24% 받았죠. 그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근데 그 대선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다자대결 그런 구도의 투표 뭐 대선이었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때 그 어게인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대선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보다는 국민의힘한테 보라고 시위하는 거예요. 나 득표력 있어 지금. 나 네 입으로 들 거야라고 시위하는 거고 요걸 이준석이 계속해서 그 비읍시옷 논쟁이 있었잖아. 비읍시옷이라고 표현했잖아. 이준석이 안철수. 그렇죠. 안철수 대표님 기억하세요. 그거 잊어버리지 마 절대. 그 기억을 계속 소환하면서 안철수를 주저앉히려면 안철수 입장에서 그게 주저앉혀지냐고요. 계속 그걸 소환하다가 결국에는 빡이 쳐가지고 대선 출마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간질하기 위해서. 근데 이름. 국민의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당명을 바꾸면서 국민의힘이랑 합당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국민의힘당으로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그거는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권은희 원내대표님. 예. 근데 안철수의 지금 지지표는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면 그만큼 플러스가 되는 편은 아닐 거예요. 국민의힘 안 들어가고 남은 표는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표거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합당 안 하고 나오시는 것이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역사 속에 사라져 가는데 안철수니까 버티는 거죠. 보통 같으면 정치인들이 안철수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으면 정계 은퇴를 하는 것이 맞고요. 저번에 안철수는 서울시장을 나갔어야 돼요. 그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었지. 근데 그게 자기가 이렇게 고집 피우다가 결국에는 합당을 들어가지 않고 오세훈한테 후보를 뺏기면서 경선을 했더니 여론조사를 했더니 오세훈이 후보가 되면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죠. 근데 안철수의 그 개인적인 고민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 국민의당에 빌려줬던 9억 원. 그걸 어떻게든 돌려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분은 반드시 돌려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돌려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대선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양보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반드시 본인도 양보를 받을 거라고 그 생각하실 9억 것 원 못 받으면은 또 집에서 뭐 무슨 또 꾸중을 들을지 모르니까요. 근데 안철수가 그런 면에서 되게 재밌는 사람이야. 내가 국민의당한테 돈 빌려준 거 있는데 이 돈 갚아주면 합당할게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예. 많지도 않아. 자기 재산이 얼만데. 그런 사람이시죠 보면은. 예. 그런 분은 정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하던 일 계속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그 사회적으로 손해인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보다 이게 더 재밌는데 재밌는 걸 해야지. 뭐 좋은 거라고. 네, 그러니까요. 아니 뭐 나도 정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금 정치인들보다 더 잘할 것 같은지는 아는데
네. 더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조직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더 못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측면은 있는 거지 뭐냐면 예. 밖에서 손수 뜨는 게 내 역할에 맞는 거죠. 음. 정청래 같은 사람도 민주당에서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조직은 조직이고 그 조직을 확 바꾸는 뭐 당대표 경선이라 모를까 국회의원 하차는 그런 건 안 합니다. 내가 나가면 대선을 나가지 총선 안 나간다. 근데 대선 나갈지 안 나갈지는 추미애 조국 뭐 차차차차 이런 분들이 다 되고 난 뒤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단위로 하세요. 어. 네. 그래서 삼선 개헌하고 나서 출마하십시오. 4452 아니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민중들과 함께하는 운동이었다면 내가 체득화되어 있는 내 생각을 어느 날 정치권에 가서 바꾼다면 그건 양아치죠. 똑같은 결로 할 텐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내 이미지와 내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게 정치권에 간다고 바뀌겠냐고. 근데 그 단체나 집단에서 자기 목소리만 내는 것도 집단에서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변했네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지지가 좀 떨어지는 거고 저는 집단 전체가 변하는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최근에 민주당 경선에서 그 문제가 나타난 거라고 봐요. 다른 한편에서 보면 기득권자들이 갖는 생각 그래서 그 점잖음과 엄중함이 실제로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현실에 만족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걸 싫어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자꾸 경선에 자기 생각들을 너무 많이 노출해서 아 민주당이 아직 벌써부터 기득권 행세하는구나라는 또 다른 단면을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좋은 방송국을 구독도 안 하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께 구독 좀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가 지금 아직 2만 개도 안 됐지. 사람들 나쁘네. 아까 좋아요를 강조를 안 했더니 좋아요가 2만 개도 안 됐어. 몇 달 전만 해도 저희가 좋아요 1만만 돼도 굉장히 만족했었는데 이제 2만 갑니다. 아니 네. 구독자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좋아요가 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새날 구독자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한 100명쯤 더 늘어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45.7만 명이 넘었어요. 이것도 축하할 일이고 음, 야 50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네. 50만이 되면요. 구독하라는 잔소리 일주일에 한 번만 할게요.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자, 새날 올라갔다가 이따가 밤 9시에 이종원, 정청래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